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던 그가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땅으로 향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운명적인 재회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새벽 6시 아르헨티나 국립병원 소아심장외과는 고요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만이 희미하게 떠돌고 있었고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이른 아침의 정막 속에서도 과장실 불빛만은 밤새 꺼지지 않았어요. 알레한드로 모레노는 책상 위에 흩어진 의료 보고서들과 엑스레이 필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8살의 그는 지난 20년간 이곳에서 수천 명의 어린 환자들을 살려왔어요. 복잡한 선천성 심장병부터 급성 심장 질환까지 그의 손을 거쳐 새 생명을 얻은 아이들이 셀 수 없이 많았죠.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기적의 손으로 불렸고 환자 가족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남미 전역에서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환자들로 병원은 항상 붐볐어요. 그런 그에게 있어 심장수술은 일상이었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메스를 잡을 때의 그 안정감,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의 그 희열감은 그를 이 길로 이끈 원동력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확신에 찬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책상 모서리에 놓인 작은 액자 속 12살 딸 이사벨라의 환한 미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곱슬머리에 초콜릿 같은 갈색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아버지를 꼭 닮아 있었어요. 어제 받은 검사 결과지에는 냉정한 의학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선천성 복합심장 기형, 좌심실 발육부전 증후군, 대동맥 협착, 승모판, 폐쇄부전, 폐동맥 판막 협착.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더욱 잔혹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기존 수술법으로는 생존 가능성 극히 낮음. 예상 생존 기간 6개월 이내. 평생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살려온 그가 정작 자신의 딸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지난주 동료 의사들과의 컨퍼런스에서도 모두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알레한드로. 이 정도 복합 기형은 우리가 해본 것 중 가장 복잡해. 여러 개의 기형이 동시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죠. 아빠, 괜찮아요? 이사벨라가 과장실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도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모습에 알레한드로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요즘 들어 조금만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고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치는 딸이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습니다.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공주야. 그는 억지로 웃으며 딸을 끌어안았지만 품 안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가쁜 숨소리가 그의 영혼을 핥히고 있었어요. 의사로서의 냉정함과 아버지로서의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알레한드로는 전 세계 의료진들이 공유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있었어요. 아내 카를라와 이사벨라는 이미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커피잔은 이미 5번째를 비워가고 있었고 모니터 불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파랗게 물들였습니다. 펀메드, 코크란 라이브러리, 각종 의학 저널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복합 선천성 심장병, 좌심실 발육부전, 노후드 수술, 폰탄 수술 등 모든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봤지만 이사벨라와 같은 복합 기형에 대한 성공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유럽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까지 세계 최고의 병원들을 모두 검색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절망감이 깊어졌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싶어 검색 범위를 넓혀가며 아시아, 호주, 심지어 아프리카 의료진들의 논문까지 찾아봤죠. 그러다가 새벽 4시쯤 그의 눈이 한 논문 제목에 멈췄어요. 이너베이티브 싱글 마이너스 스테이지 레베이아이아 4 컴플렉스 컨제너털 하트 디지즈 솔 내셔널 유너버서티 하스피털 익스피리언스 마이너스 복합 선천성 심장 기형에 대한 혁신적 일괄 교정술 서울대학교병원의 경험. 제목만 봐서는 여느 논문과 다를 바 없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링크를 클릭했어요. 논문을 열어보니 한국의 의료진들이 개발한 완전히 새로운 수술법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단계별 수술법과는 달리 한 번의 수술로 모든 기형을 교정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죠. 전통적인 노우드 마이너스 글램 마이너스 폰탄 단계적 수술 대신 새로운 컨듀잇 시스템과 바이패스 기법을 이용해 단일 수술로 완전 교정을 시도하는 방법이었어요. 성공률은 28%.
결코 높지 않은 수치였지만 다른 곳에서는 0%라고 했던 상황에서는 기적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떨리는 손으로 논문을 프린트했어요. 총 25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복잡한 의료 용어들을 해독하느라 밤이 새도록 매달렸어요. 수술 과정을 이해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 말이죠. 논문의 교신 저자는 최도윤이라는 한국인 의사였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알레한드로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의사가 딸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죠.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내린 알레한드로와 이사벨라는 낯선 땅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2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이사벨라는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알레한드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딸을 이렇게 먼 곳까지 데리고 온 것이 맞을까? 혹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공항 안내 방송에서 들리는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렸고 사람들의 생김새와 옷차림, 심지어 공기 냄새까지도 아르헨티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서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들어본 적 없는 언어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정돈되고 체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고층 아파트들, 한강을 건너며 보이는 현대적인 빌딩들과 남산타워, 그리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대형 병원들이 그의 마음에 작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의료시설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시간 열을 달려 드디어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병원 건물을 보며 알레한드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곳에서 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에 말이죠. 국제진료센터 직원들이 그들을 맞았는데 놀랍게도 장하은 간호사는 유창한 스페인어로 그들을 안내했어요. 모레노 선생님, 멀리서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하은의 따뜻한 미소와 완벽한 스페인어 발음에 알레한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벨라를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알레한드로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재 소아심장외과 수술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최소 한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한 달. 이사벨라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죠. 딸의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알레한드로는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알레한드로는 병원 로비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이사벨라는 일반 병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는 혼자 미래에 대한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 카를라와의 국제전화에서도 별다른 소식은 없었어요. 아르헨티나의 의료진들도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었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환자와 보호자들,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알레한드로는 자신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도 결국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어요. 그때 딸의 병실을 오가며 복도를 걷던 중년 남성이 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그 남성은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알레한드로는 확신할 수 없었죠. 흰 가운을 입은 것으로 보아 의사인 것 같았는데 왜 자신을 그렇게 유심히 보는지 궁금했어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알레한드로 모레노 선생님이신가요? 유창한 영어였지만 한국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정중하면서도 친근한 목소리였죠. 알레한드로가 고개를 들자 그 남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최도윤입니다. 20년 전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함께 의료 봉사를 했던. 그 말을 듣는 순간 알레한드로의 머릿속에 기억이 홍수처럼 돌아왔어요. 도윤. 알레한드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작은 야전병원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환자들을 돌봤던 그 젊은 한국인 의사.
말라리아로 쓰러진 자신을 3일 밤낮으로 간병해준 든든한 친구.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의학에 대한 열정만으로 소통했던, 그리고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그 최도윤이 지금은 서울대병원 소아심장외과 과장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친구.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했어요. 2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콩고의 무더운 열대 기후 속에서 함께 흘렸던 땀과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새 고민했던 그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사벨라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최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케이스를 검토해 보겠어요. 그리고 수술도 제가 집도할게요. 20년 전의 우정이 지구 반대편에서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운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서울대병원 소아심장외과 컨퍼런스룸에는 병원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최도윤 과장을 비롯해 김유정 교수, 이민호 교수, 박성호 교수, 그리고 여러 전문의들과 레지던트들까지 총 15명이 넘는 의료진이 이사벨라의 케이스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알레한드로도 동료 의사로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정도 복합 기형이라면 기존 노후드 술식이나 단계적 교정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유정 교수가 대형 모니터에 띄운 이사벨라의 심장 영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3차원으로 재구성된 심장 모델은 복잡하게 얽힌 혈관들과 기형적인 구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좌심실 발육 부전, 대동맥 협착, 승모판 폐쇄 부전, 폐동맥 판막 협착까지. 하나하나가 이미 복잡한 기형인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수술 적응증이 안 됩니다. 이민호 교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3년간 개발해온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한다면 화면에는 정교한 수술 시뮬레이션이 펼쳐졌어요.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의 심장에서 의료진들이 계획한 수술 과정이 단계별로 재현되었습니다. 기존의 단계적 수술법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접근이었죠. 새로운 인공 컨듀잇을 이용한 혈관 재건, 판막 교체술, 그리고 완전한 순환계 재구성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알레한드로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논문으로만 봤던 기술이 실제로는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실제 적용해 본 사례가 있나요? 알레한드로가 질문했어요. 지금까지 15건의 케이스를 시행했고 그중 4건이 성공했습니다. 최도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성공률은 27% 정도죠. 결코 높지 않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이사벨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유정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의료진들은 수술의 모든 단계를 세밀하게 계획했습니다. 혈관 재건술부터 시작해서 판막 성형술,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환계 재구성까지 모든 과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반복 검토했어요. 수술 시간은 최소 8시간, 최대 12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호 교수가 말했어요. 출혈이나 부정맥 등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도윤이 알레한드로에게 말했어요. 무서우시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알레한드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친구. 무슨 소리예요? 최도윤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콩고에서 당신이 절 구해준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이사벨라를 구할 차례죠. 우리는 팀이잖아요. 수술 당일 새벽 5시 병원 전체가 고요한 가운데 수술실만큼은 분주했습니다. 수술실 입구에는 수술 중 표시등이 켜져 있었고 마취과, 체외순환팀, 간호팀까지 총 20명이 넘는 의료진이 수술실로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각자의 역할을 점검하고 정교한 장비들을 재확인하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이사벨라와 함께 수술실 앞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무서워요. 이사벨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용 가운을 입은 작은 몸이 더욱 왜소해 보였고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괜찮아, 공주야. 여기 선생님들은 아빠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들이야. 알레한드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최삼촌이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거든. 그분이 너를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어주실 거야.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다닐 수 있을 거야. 정말이에요? 이사벨라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그럼 학교에서 축구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아빠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을 거야.
이사벨라가 마취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전 9시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최도윤과 김유정 교수가 집도의와 제1보조로 수술에 임했고 나머지 의료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체외순환기가 돌아가는 소리, 모니터에서 나오는 각종 신호음들이 수술실을 가득 채웠어요. 알레한드로는 가족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아르헨티나에서 온 아내 카르라도 전날 도착해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간호사가 나와서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줬지만 알레한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의 손은 더욱 떨렸고 기도하는 입술은 마르고 또 말랐습니다. 카를라는 묵주를 돌리며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고 대기실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5시간째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술 중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곧 지혈될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의 말에 알레한드로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30분 후 출혈이 완전히 멈췄고 수술은 계속 진행됩니다 라는 안내가 있었죠. 8시간, 9시간. 예상보다 수술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오후 7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도윤이 수술복을 입은 채로 대기실에 나타났어요. 땀에 젖은 이마와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친구. 이사벨라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최도윤의 목소리는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10시간이 걸렸지만 모든 기형을 완전히 교정했습니다. 새로운 컨듀잇도 잘 작동하고 있고요. 알레한드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과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카를라는 울음을 터뜨렸고 대기실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잘 됐어요. 이사벨라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이틀째, 이사벨라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온몸에 연결된 각종 튜브와 모니터 때문에 당황했지만 곧 아빠와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아빠, 가슴이 이상해요. 뭔가 다르게 뛰고 있어요. 이사벨라가 말했어요. 그게 정상이야, 공주야. 이제 내 심장이 건강한 아이들처럼 뛰고 있는 거야. 알레한드로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실제로 이사벨라의 얼굴 색깔이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어요. 전에는 항상 창백했던 입술이 이제는 분홍빛을 띠고 있었고 숨쉬기도 훨씬 편해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사벨라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녀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수술 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던 아이가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아빠, 저기 산이 정말 예뻐요. 언젠가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알레한드로는 딸의 침대 옆에서 밤낮 없이 지켰고 한국의 간호사들은 그런 그에게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간호사는 매일 아침 이사벨라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예뻐요. 이사벨라는 어린아이다운 호기심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오빠, 언니들이 정말 친절해요. 이사벨라가 스페인어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음식도 맛있어요. 특히 미역국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김수진 간호사는 이사벨라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매일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다 주었거든요. 아저씨, 딸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너무 똑똑해요. 김수진이 이사벨라의 이름을 한글로 써주며 말했습니다. 이사벨라. 한국말로는 예쁜 꽃이라는 뜻이에요. 이사벨라는 신기해하며 자신의 한글 이름을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이-4-벨-라. 예쁜 꽃. 저 정말 예쁜 꽃이에요? 곧 병실에는 한국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영어가 뒤섞인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이사벨라는 하루가 다르게 밝아졌고 병원 복도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최도윤과 김유정 교수는 매일 회진 시간에 병실을 찾았어요. 심장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김유정 교수가 최신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심박 출률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부정맥도 없어요. 새로 만든 혈관들도 모두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이제 정말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뛰어놀 수 있을 거예요. 알레한드로는 그 말을 들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제 딸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의사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 때문이에요. 최도윤이 말했어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한강의 물줄기와 남산의 모습, 그리고 저녁이면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죠. 이사벨라는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서울이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가 제 두 번째 고향인 것 같아요. 퇴원하는 날 아침, 알레한드로는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그동안 도움을 준 모든 의료진들을 만났어요. 최도윤, 김유정 교수, 장하은 간호사, 김수진 간호사, 그리고 수술실에서 함께했던 마취과 의사들과 체외순환팀, 심지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까지 수십 명의 병원 식구들이 그들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알레한드로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어요. 여러분이 살려준 것은 제 딸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입니다. 의학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 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를라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저희에게 두 번째 고향이에요. 이사벨라가 자라서 꼭 이곳을 다시 찾을 거예요. 이사벨라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종이 비행기를 꺼냈어요. 한글로 삐뚤빼뚤 쓴 글씨가 적혀 있었죠. 감사합니다, 한국.